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연안의 해파리 발생이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독일 여객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조종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신발의 해외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9월부터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이 확대돼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유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연안의 해파리 발생이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접시 모양 독성 해파리인 보름달물 해파리 출현 빈도는 지난달 8일 15%에서 이달 4일 27%로 뛰었습니다. 출현 빈도가 증가한 것은 3, 4월에 태어난 보름달물 해파리가 최근 수온이 올라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보름달물 해파리가 나타난 해역은 지난 4일 기준 전북 군산, 새만금, 전남 고흥 등량만, 경남 진해만 등 33개 지역이며 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도에서 약 100에서 150km 떨어진 동중국해 이어도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나타났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 해역에서 발생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으로 들어오는 외래 독성 해파리로 출현 규모는 1헥타르당 6에서 130개체이고 이는 지난해 같은 해역에서의 출현 규모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대비해 해수부는 이달 중순부터 해파리 피해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각 지자체 소방방재청과 연계해 피해 방지를 위해 대처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해파리 발생 시 국립수산과학원이 운영하는 해파리 신고 앱이나 전용 신고 전화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독일 여객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조종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은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종사의 정신건강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항공사의 경우 조종사 채용 전 검사에서 사회성과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인성검사와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조사, 필요시 정신질환 판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하고 조종사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종사 피로누적 방지 대책 및 자율보고 시 조종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토록 해야 합니다. 조종사의 신체 검사에 관한 내용은 정보 보호를 비밀로 관리토록 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조종사 정신질환과 관련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조종사협회 등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신발의 해외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류와 신발은 해외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12년 762건에서 작년 5,120건으로 2배나 늘었고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해외 구매를 하다가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판매처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서 통신 판매업 신고, 결제 대금 예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하고
상품 정보, 환불 등 거래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지만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때는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9월부터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이 확대돼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병상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으로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이며 상급 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인 상급 병실 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병상입니다. 현재는 병원이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50% 정도 확보한 후 남은 병상을 1에서 3인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원치 않는 1, 2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다수 생기고 이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 병상 확대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9월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1차적으로 일반 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확보 의무가 현행 50% 수준에서 70%로 강화되고 복지부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의 일반 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 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이 기존 서울, 인천, 대전,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국내 택시 가운데 전화를 받고 고객을 태우는 콜 영업 비율이 35%로 선진국 비율 70%보다 낮고 지역마다 콜택시 번호가 난립해 외우기 어렵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1333번만 누르면 되도록 교통안전공단과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 영업 비율이 높아지면 손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택시가 줄어 탄소 배출량과 교통 혼잡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7월 인천, 대전, 대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작년 12월 서울 지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또한 서비스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1333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콜센터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며 모바일 앱 서비스도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는 2016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시군에서 1333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커질 우려를 감안해 차고거래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단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량 투자자 착오 거래에 대해서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 구제가 가능합니다. 예상 손실액 100억 원을 초과하고 일시적인 착오 거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 주문의 체결 가격을 구제 가격으로 정정할 계획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엔 해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도 구제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오는 4분기 안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 분석 결과표 등은 상품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번만 받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 설명 주요 확인서에 관련해서는 건별로 받는 문제인 만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환경부가 평상시에는 사고 대응 정보 교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양 부처의 전문 인력, 장비,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사고 대응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부처의 업무 협약을 살펴보면
해상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지원하게 되며 내수면에서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 훈련, 사고 대응 시 전문가 파견 및 자문, 대응 장비 자재의 공동 활용 등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울산, 여수, 대산 등 해안과 인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육해상 구분 없이 양부처가 연계되어 화학물질 탐지 분석,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방제 작업 등에서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 융합을 통해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져 사고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과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부 각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음식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육수, 콩국은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면 병원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쉽게 자랄 수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냉면, 콩국수 등의 육수와 콩국을 가열 조리한 후에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냉각시켜야 합니다. 또한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되며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육수, 콩국 등은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거 검사 대상은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김밥, 도시락, 빙수 제품 등이고 이번 위생점검과 수거 검사에서 식중독균 검출업체와 제품은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안전한 식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 증식이 빨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냉장고 소독, 음식물의 조리 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가 통일시대를 여는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남북 간의 이질성 해소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홍문종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이화행 동명대 교수의 발표의 뒤를 이어 통일시대를 여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본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윤석년 한국방송학회장은 남북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통합이라며 이 행사로 인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앞으로 다가올 남북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디어가 이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만들었듯이 남북한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저를, 근본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21세기 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역할들을 좀 어떻게 좀 정립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계시는 분들의 80%가 서독의 텔레비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미디어가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기본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회가 굉장히 닫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남쪽의 미디어가 많이 통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북쪽의 그 많은 그 주민들에게 우리 남북한이 하나이고 또 통일 시대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고 통일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서로 알려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김유정입니다. 여름철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여름철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은 기온이 높고 장마로 인해 고온다습한 계절이라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률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온의 온난화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냉방기기에서의 전기적 요인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음식물 조리 중 끄는 것을 망각하여 음식물이 과열되어 발생하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냉방기기의 경우에는 전기 소모량이 높은 제품으로 반드시 별도의 전원 차단기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사용 후에는 잠시 사용을 중지하여 전기적 과부하나 과열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멀티 콘센트의 경우 허용 전류를 초과하는 과도한 전기 제품의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겠으며 음식물 조리 후에나 휴가나 외출 등 장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가스 중간 밸브 및 메인 밸브를 반드시 차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냉방기기 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관리 부조리로 인한 화재가 많이 차지하는데요. 냉방기기 사용 시 자리를 떠날 때는 작동을 멈추고 또 모니터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거나 장시간 고속 사용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한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이프 앤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화재는 사람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연소 현상으로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헌옷이나 신문 폐지, 폐박스 같이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쌓아놓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인화성 기체인 부탄가스나 알코올, 휘발유 같은 인화성 액체를 함부로 두면 안 됩니다.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펫 아래나 장롱 뒤편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늘어뜨리는 것을 삼갑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의 불장난도 화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이터나 성냥처럼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은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주방에선 가스불 위에 요리를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깜빡하고 올려둔 냄비가 집안 전체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전기난로 같은 전열기를 사용할 땐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는 피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출입구 쪽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이나
비상 칸막이 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지 않도록 가구를 놓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계단이 연기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해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해 창문을 열기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해 연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밀폐가 가능한 작은 방 같은 안전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누전에 대비해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회로를 분류하여 회로별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또 배선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지 손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전선은 금속재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해야 합니다.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합니다. 전선은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은 반드시 새 전선으로 교체합니다. 전선을 설치할 땐 못이나 스테이플러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피복이 손상되어 접속 불량을 일으켜 이때 발생되는 불꽃에 의해 발화될 수 있으므로 배관 등으로 보호합니다. 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기기는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둡니다. 정전이 될 경우에도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두는 게 좋습니다. 배전반 내의 먼지나 금속가루 같은 분진은 수시로 청소를 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운전함이나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탈 수 있는 물건들을 두지 않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선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또 전기기기의 전기 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놓고 외출합니다. 전기장판 같은 발열체는 오랜 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전원을 끄고 일정 온도에 올라 따뜻해지면 조절기의 온도를 낮춰 사용합니다. 또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는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선과 전선, 단자와 전선 등 접속 부위는 집중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단단히 조여서 느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당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불이 났을 땐 큰 소리로 집안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음을 알리고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화재 경보기의 벨을 눌러 이웃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불이 난 곳에선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약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즉시 다른 대피로를 찾아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입니다.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므로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코와 입을 젖은 수건이나 우도 등으로 막아 가급적 마시는 연기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로를 선택할 때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춰 갇힐 수 있으니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바깥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밖으로 나온 뒤에는 귀중품 등을 꺼내기 위해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이 아래층에서 발생했을 때 불과 연기의 확산이 너무 빨라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외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집안에 갇혔을 때에는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한편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아야 합니다. 또 불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샤워기를 사용해 문 주위에 물을 최대한 뿌려 확산을 지연시킵니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땐 화재의 발생 장소와 종류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준 후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는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지하철 전동차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성상 침착하고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먼저 노약자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연락합니다. 지하철에 불 났거든요?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땐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다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니다. 화염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 시 내려서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전동차의 문을 수동으로 열기 위해선 출입문 쪽 의자 옆 아래에 있는 뚜껑을 열고 뚜껑 속에 비상코크를 잡아당겨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에서 10초간 기다립니다. 공기가 빠진 후엔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코와 입을 수건이나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대피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대피합니다. 공공지하 상가의 구조상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하여 대피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반대 방향의 경로를 택하여 대피합니다. 이때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상가는 구조상 모든 실에 연기가 찰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하에 남지 말고 무조건 지상으로 재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합니다.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산소가 공급되면 불길이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에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고 대피합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모든 인원이 탈출했는지 확인합니다. 119로 전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 위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빨리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연기의 통로가 되거나 정전으로 멈춰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화재.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만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제 세대교체 선언 20년 장수 세제 오렌지 클리너에서 출시한 진화한 청소 세제 오렌지 퀵클린. 쫙 뿌리는 순간 엄청난 거품이 폭풍 팽창. 개수대 수도꼭지 주변 욕실 타일 틈새 금방 지저분해지는 변기 욕실 안에 까맣게 핀 곰팡이까지 싹. 흔들어도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 쫀쫀한 거품이 때와 만나는 순간 부풀어 오르면서 잡아떼주니까 솔질을 해도 안 지워지던 찌든 때가 눈 녹듯이 사르르르르. 오렌지 오일에 강력한 세정력에 살균 효과까지 한 번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필터도 수세미나 걸레로 닦은 것보다 깨끗하게. 기름때, 묵은 때, 환풍기도 빠르게. 솔질로도 안 지워지던 욕실 매트 청소도 마술처럼 손쉽게. 쫙 뿌리고 물만 뿌리면 때를 먹으니까 색이 변하네? 곰팡이까지 싹 없어졌네? 향도 끝내준다. 잠깐 태우고 눌러붙고 말라붙고 독한 주방 묵은 기름때 청소에 오렌지 퀵클린 초강력 클리너 쫙 뿌려주면 연속 강력 분사되는 에어로졸 타입. 까맣게 타버린 스테인리스 냄비엔 길이 쫙. 가스레인지 기름때는 기본.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칼로 긁어내도 안 벗겨지던 렌즈 후드. 믿을 수 없을 만큼 초간단. 자동차 휠은 틈새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잠깐! 버블 세제 잘 닦이는 건 좋은데 독한 냄새 때문에 무서워서 못 쓰겠다고요? 오렌지 퀵클린은 다릅니다. 오렌지에서 추출한 오일로 만들어서 새콤달콤한 오렌지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게다가 피부 보호 성분이 들어있어서 고무장갑 없이 청소하시는 분들 피부 상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이들 옷의 얼룩, 와이셔츠의 목대와 손목, 구석구석 닿기 힘든 운동화, 예민한 아이들 장난감까지 오렌지니까 안심하고 쫙! 20년 장수 세제 오렌지 클리너의 영성 그대로. 오렌지 오일의 강력한 세정력과 살균력은 기본. 오렌지 특유의 새콤달콤 기분 좋은 향까지 재오염 방지 효과로 깨끗함이 오래오래. 오렌지 클리너 출시 20주년 기념 초특가 세일. 뿌리면 쫙! 오렌지 퀵클린 다목적 클리너 3병에 타고 눌러붙고 찌든때 전용 초강력 클리너까지 또 있습니다. 세탁조 청소의 기적 미라클 세탁조 클리너 2개 더 총 6점 전부 다 드리고도 가격은 단돈 29,800원. 끝이 아닙니다. 만원만 추가하시면 오렌지 퀵클린 6종 세트에 풀세트를 하나 더 총 12종 엄청나게 챙겨드리는 금액이 3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아직도 쏟아붓고 계십니까? 콸콸콸 뿌리십니까? 이제 거품으로 쫙! 거품으로 청소하십시오. 오렌지 퀵클린 쫙 뿌리십시오. 뿌리는 순간 엄청난 거품이 폭풍 팽창. 때를 표면에서 분리시켜주니까 개수대 쏙꼭지 주변 솔질할 필요 없이 쫙 뿌린 다음 물만 뿌리면 깨끗하게. 욕실 타일 틈새 미세한 거품이 틈새 속까지 파고들어 때를 흡착. 순식간에 빠르게. 변기 구석구석 물때와 곰팡이 쫙 뿌린 다음 물만 뿌려주면 쉽고 간단하게 청소 끝. 물때에 곰팡이가 가득한 욕실화 쫙 뿌리고 물만 뿌려주면 새 것처럼. 강력한 연속 분사로 커다란 욕조도 10초면 분사 끝. 태우고 눌러붙고 말라붙은 독한 주방 묵은 기름때 청소엔 오렌지 퀵클린 초강력 클리너 쫙 뿌려주면 가스레인지 기름때가 술술술. 솔질한 것보다 구석구석 쉽고 빠르게. 찐덕찐덕 기름때가 눌러붙은 렌지 후드 눈앞에서 때가 술술술 술술 녹아내립니다. 아스팔트 먼지와 타로로 지저분한 자동차 휠 뿌려만 주면 눈앞에서 광택이 반짝반짝. 오렌지 오일의 마술 같은 세정 효과 직접 경험해보세요. 주방에서 닦다가 포기하는 게 바로 렌지 후드. 기름 튀죠, 찌개 국물 튀죠, 거기에 새까만 그 흐름까지. 이렇게 눌러붙다 보니 철수세미로 아무리 닦아도 안 닦입니다. 이제 오렌지 퀵클린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만 주면 쫀쫀한 거품이 쏴! 많이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렌지에서 추출한 성분이라 피부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세요. 거품이 이렇게 기름때를 흡수하면 색이 눈처럼 하였던 거품이 회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럴 때 물만 뿌려주면 그 많았던 기름때가 싹! 감쪽같이 없어지고요. 면봉으로 사이사이 문질러도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렌지 퀵클린의 힘입니다. 아직도 쏟아붓고 계십니까? 콸콸콸 뿌리십니까? 이제 거품으로 쫙! 거품으로 청소하십시오. 대한민국 세제 세대교체 선언 오렌지 퀵클린. 첫째, 틈새까지 쏙쏙 쉽고 빠르게. 힘들게 쭈그리고 뻑뻑 먼지르고 아이고 허리야 힘들었던 청소 이제 쫙 뿌리십시오. 때를 만나는 순간 거품으로 폭풍 팽창. 칫솔도 닿지 않던 세면대 물때와 곰팡이로 까만 타일 틈새. 필터나 방충망은 수세미로 문지른 것보다 깨끗하게 구석구석 쉽고 빠르게 청소 끝. 둘째, 기름 묵은 때 많은 주방엔 초강력 클리너. 까맣게 타버린 스테인리스 냄비에 길이 쫙. 가스레인지 기름때는 기본.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칼로 긁어내도 안 벗겨지던 렌지 후드. 믿을 수 없을 만큼 초간단. 자동차 휠은 틈새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셋째, 피부와 환경에 안전한 오렌지 오일. 아이들 옷의 얼룩, 와이셔츠의 목대와 손목, 구석구석 닿기 힘든 운동화, 예민한 아이들 장난감까지 오렌지니까 안심하고 쫙! 20년 장수 세제 오렌지 클리너의 영성 그대로. 오렌지 오일의 강력한 세정력과 살균력은 기본. 오렌지 특유의 새콤달콤 기분 좋은 향까지. 재오염 방지 효과로 깨끗함이 오래오래. 오렌지 클리너 출시 20주년 기념 초특가 세일. 뿌리면 쫙! 오렌지 퀵클린 다목적 클리너 3병에 타고 눌러붙고 찌든때 전용 초강력 클리너까지 또 있습니다. 세탁조 청소의 기적 미라클 세탁조 클리너 2개 더 총 6종 전부 다 드리고도 가격은 단돈 29,800원. 끝이 아닙니다. 만원만 추가하시면 오렌지 퀵클린 6종 세트에 풀세트를 하나 더 총 12종 엄청나게 챙겨드리는 금액이 3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Like a tiny seed firmly in the soil.
nurtured with a love I think so rare. Given room to breathe, given time to see, it's now so clear to me you were there, yeah, yeah. You were there when I was just a flower